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암기해야 할 주요 공식 정리합니다. 공식만으로 암기를 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시면 공식 금방 사라집니다. 단위나 또 응용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에 출제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식 암기하시고 반드시 단원 예상 문제나 교재에 보면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시 기준 AL이 되겠습니다. 감시 기준 AL은 40 곱하기 H분의 15인데요. H는 대상 물체의 수평거리입니다. 물체에서 얼마나 수평으로 떨어진 거리 40 곱하기 H분의 15 곱하기 1-0.004고요. 절대값이죠. 그죠? V-75에서 예를 들어 30-75면 마이너스 45죠? 근데 절대값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떼고 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V-75인데요. V는 대상물체 수직거리입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직거리는 뭐를 뜻하냐면 바닥에서부터 물체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여기 바닥이죠. 예를 들어 바닥이죠. 물체가 여기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즉 들어올리기 전 물체의 위치인데요. 바닥에 놓여 있다면 수직거리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에서부터 물체 중심까지 현재 들어올리기 전에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이동거리예요. 바닥에 있는 걸 얼마만큼 들어올렸다 이동하는 거리가 D가 됩니다. 그래서 0.7 플러스 D분의 이동거리분의 7.5가 되고요. 괄호 1-F max분의 F인데 F는 뭐냐면 분당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 그죠? 들어올리는 빈도입니다. F max 값을 볼게요. 8시간 작업 기준으로 V가 75cm보다 더 클 때, 다시 말하면 V가 수직거리죠. 바닥에서부터 75보다 더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15회입니다. 근데 V가 75보 이하일 때, 75cm보다 더 낮은 데 거를 들어올릴 때는 12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75보다 더 높은 데 거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들죠. 그래서 대부분 12예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들어올리는 높이가 75cm 이하의 걸 들어올릴 때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면 12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감시 기준 AL 킬로그램은 40 곱하기 수평거리분의 15입니다. 괄호하시고 1-0.004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떼시고요. V죠. 수직거리 마이너스 75입니다. 곱하기 0.7 플러스 D죠. 이동한 거리입니다. 분의 7.5 곱하기 1-F max, 그죠? 75cm 이하에서 들어올릴 땐 12회입니다. 분의 현재 들어올리는 작업의 빈도 F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OSH 들기 작업 지침에서 최대 허용 기준입니다.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기준 MPL은 3 곱하기 AL이다. 그죠? 금방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감시 기준이죠. 감시 기준의 3배를, 3배 곱하기 3 했는 게 최대 허용 기준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필기에는 잘 나옵니다. 권장 무게한계 RWL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RWL 킬로그램은 L씨인데, 요거는 23kg인데요. 중량 상수 23이 뜻하는 건 어떤 환경? 최적 환경에서 들기 작업할 때의 최대 허용 무게를 뜻합니다.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이게 나올 때 있습니다. 최적 환경에서 들기 작업할 때 최대 허용 무게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RWL 계산할 때 23이죠. 23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 곱하기 여기서도요. 문제 나올 때 계산하는 것보다는 다음 중 RWL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수와 필요 없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필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HM 수평 개수,
VM은 수직 개수, DM은 거리 개수, 그 다음에 AM은 비대칭 개수입니다. FM은 빈도 개수고, CM이 커플링 개수죠. 커플링 개수가 손잡이가 있다 없다 뭐 들기 쉬운 정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23 곱하기 수평 개수, 수직 개수, 거리 개수, 그 다음 비대칭 개수, 빈도 개수, 커플링 개수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표 두 개는요, 지금 나오는 별표 두 개는 실기보다는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실기에 안 나왔다가도 필기에 자주 나왔던 게 또 신출로 실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들기 지수, 중량물 취급 지수라고 합니다. LI입니다. LI는 권장 무게 한계 RWL분의 실제 작업의 무게 L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장 무게 한계분의 실제 작업 무게 하면 들기지수, 중량물 취급지수, LI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위를 보면요. AL 킬로그램, MPL은 감시기준의 3배고요. 감시기준 단위 따라가면 됩니다. 권장 무게 한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LI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권장 무게 한계나 실제 무게나 단위가 킬로그램 동일하니까 단위가 약분되고 없겠죠. 그래서 LI는 지수기 때문에 단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작업 능력 PWC인데요. 되게 굉장히 필기 자주 나옵니다. 자, 하루 8시간의 작업 강도는 PWC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하루 8시간의 작업 강도를 계산하라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PWC에 곱하기 3분의 1 하면 하루 8시간의 작업 강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RMR은 기초대사량분의 보통 우리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대사량이 몇 킬로칼로리다 라고 말하죠. 작업대사량 또는 노동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그냥 편안하게 휴식 시에 우리가 재는 건데요. 작업이나 노동대사량은 일할 때 필요한 에너지죠. 단위가 아래 위로다 킬로칼로리. 그죠? 역시나 약분되고 단위 없죠. 그죠? 퍼센트 없습니다. 예. 대사율이라고 해서 퍼센트 붙이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시 말하면요.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요건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산소 1리터가 5kcal의 열량을 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의 산소 소비량, 산소를 얼마만큼 쓰는지가 결국 소비하는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안정 시의 산소 소비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공식 다시 한번 봅니다.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이나 노동 대사량. 다시 말하면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다라는 건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에서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또는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의 산소 소비량 마이너스 안정 시의 산소 소비량 계산하시고요. 역시나 이거 아까 단위 율이지만 퍼센트 아니죠. 없다라고 했습니다. 별표 두 개는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동률 또는 실노동률입니다. 얼마나 실제 노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요. 단위 뭐죠? 퍼센트입니다. 85-5 곱하기 RMR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RMR이 5인 작업이 있다. 실노동률을 계산하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85 5 곱하기 5죠. 그죠? 하면 돼요. 5, 25니까요. 빼면은 60인데 실노동률의 단위는 60% 실제 노동하고 있다기 때문에 퍼센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별표 두 개 필기에 잘 나옵니다. 작업 강도인데요. 퍼센트 MS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MS분의 RF다라고 했다. 그죠? MS는 뭔가면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손의 최대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의 힘이 40kg파운드다. 오른손은
50kP다. 자, 두 개 중에 약한 손 어떤 거예요? 왼손 40kP. 요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F는요, 작업 시에 요구되는 힘인데 한 손에 요구되는 힘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두 손으로 4kg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왼손의 힘은 지금 적었는 것처럼 40이고 오른손의 힘은 50이라고 주어졌다. 그죠? kg입니다. 자, 이때 작업 강도 %ms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밑에는 %ms는 밑에는 ms인데요. 근로자가 가진 약한 손의 최대 힘입니다. 두 손 중에 약한 손은 왼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분의 위에는 작업 시에 요구되는 힘인데요. 두 손으로 4kg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손에 요구되는 힘이에요. 두 손으로 4kg 들어 올리니까 한 손에 필요한 힘 얼마죠? 2kg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답은 몇 %다. 이렇게 단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작업 강도에 따른 허용 작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그 TEND는 해서요, 3.720-0.1949 라고 했는데, E는 작업 대사량입니다. 그런데 작업 대사량이 주어지지 않고 PWC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PWC가 9인 작업이 있다. 그죠? 입니다. 허용 작업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허용 작업 시간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는요 3분의 PWC죠. 자, 일단 로그 TEND는 로그 TEND는 3.720-0.1949 2를 대입해야 되는데 E는 안 주어지고 PWC가 9다라고 했으니까요. E는 3분의 PWC니까 3분의 9죠. 결국 E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한 값은 로그 TEND예요. 그런데 허용 작업 시간은 뭐냐면 TEND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END는 하시면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요거는 10의 네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한 값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TEND는 10의 계산한 값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계산기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의 2승이다. 요걸 계산하시려면 계산기에서 10의 X 버튼이 있습니다. 10의 네모 되어 있는 요 버튼이죠. 그죠? 요거 누르시면 커서가 여기 갑니다. 그럼 요 자리에 2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기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교재 보면은 문제 옆에 다 해설, 예제 문제가 있죠. 풀어서 계산기 눌러보시고 답 확인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적정 작업 시간입니다. 자, 적정 작업 시간은, 이거 숫자 기억해야 돼요. 671120 곱하기 %MS에 마이너스 2.22입니다. 대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 671120 곱하기, 앞에서 우리가 %MS 계산했다, 그죠? 예를 들어, %MS 계산했는 게 2가 나왔다면, %MS가 2다라고 하면 67112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222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22는요. 계산기에 보시면 자 10의 2승은 10의 X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런데 X의 네모 이렇게 되어 있는 키가 있습니다. 요 버튼. 그죠? 요거를 누르시면 처음에 여기 커서가 X 자리에 갑니다. 그럼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되죠. 2, 그죠?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로 이동시키면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222 하시고 는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작업 한계 시간 로그 CWT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3.724 마이너스 3.25 곱하기 로그 RMR입니다. 로그 CWT는 3.724 마이너스 3.25 곱하기 로그 RMR. 만약에 RMR이 5다라고 주어졌다면요. 그대로 암기하기 위하여 적어볼게요. 로그 CWT 계속 작업 한계 시간은 3.724 마이너스 3.25 로그 얼마죠? 5. 그죠?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 값은 CWT가 계속 작업 한계 시간인데 앞에 로그가 붙었죠. 그래서 로그를 떼기 위해서 CWT는 하면 뭐로 올라간다? 10의 지수입니다. 10에 계산한 값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제 문제 교재에서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지워져 버렸네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피로 예방을 위한 적정 휴식 시간 비가 되겠습니다. 자, 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60분 1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휴식해야 되는가를 곱하기 100이니까 %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T-REST 휴식이다. 그죠? 휴식 시간 비율은 T-REST는 적으면서 외우면요. E-REST가 뭐냐면 휴식 중에 E니까 소모하는 대사량입니다. 마이너스 E-태스크. 그죠? E-태스크는 뭐냐면 E-태스크는 해당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작업 대사량, 소모한 에너지가 됩니다. 분의 Emax다. 그죠? Emax는 하루 8시간 작업에 적합한 작업 대사량인데요. 만약에 육체적 작업 능력 PWC가 주어지면 3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자, Emax 마이너스 E태스크, 일할 때 에너지다. 그죠? 곱하기 100에서 % 나타냅니다. 그래서 T-REST 휴식 시의 작업 시간 비율은 E-REST 마이너스 E태스크분의 Emax 마이너스 E태스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제 적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PWC를 지워져 버렸는데 12라고 할게요. PWC가 12다라고 할게요. 12. 그죠? 1일 8시간 작업 대사율이 6.5입니다. 적정 휴식 시간을 계산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했다. 그죠? T-REST는, 그죠? E-REST죠. 자, E-REST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지금, 작업하는 대사율이 6.5다. 6.5는 뭐예요? 이 태스크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E-REST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요거는 1.5로 보시면 됩니다. 1.5 kcal per minute다. 1분의 1.5 kcal. 문제에서 주어지면 주어진 값 대입하시고요. E-REST가 주어지지 않으면 휴식 시의 대사량, 에너지는 1.5다. 요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E-REST를 1.5로 대입하겠습니다. 이 태스크가 그죠? 일할 때 에너지 6.5죠. 분의 Emax인데요. Emax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PWC의 3분의 1이다. PWC가 12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12가 Emax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E태스크입니다. E태스크 6.5가 되겠죠. 여기다 %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E-REST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교재 예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휴율 계산 넘어가는데요. 자, 산업안전을 공부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은 제휴율 워낙 강조했죠. 별표 3개라서 다 수월하게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위생에서도 산업안전만큼 구석구석에서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는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자 직무에서도요. 산업재해가 몇 건이나 났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하는 직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휴율에 대한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천인율인데요. 뜻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연은 뭐를 뜻하냐면 1년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천인은 10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인율은 사람에 대한 비율이에요. 사람 비율. 그죠? 사람에 대한 비율. 연필로 적어도 되겠죠? 요거 풀어보는 거.
사람 비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요, 근로자 몇 명이냐면 1000명, 근로자 1000명 중 일하는 평균 근로자에 대한 사람 비율이죠. 재해자가 몇 명이나 났나? 재해자 수 비율을 뜻합니다. 근데 그냥 천인율은 1년 단위 아닌데요. 연이 붙으면 1년 동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요. 밑에는 연평균 근로자 수, 밑에가 분모죠. 어미모자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뭐냐면 일하는 평균 근로자예요. 위에는 분자죠. 아들자, 작은 사람. 아무래도 평균 근로자보다 다친 재해자가 작죠. 그래서 위에는 재해자입니다. 곱하기 천인에 대한 비율이라 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풀이할 때는 요렇게 1번. 분모에 2번, 분자에 2번 붙일게요. 1000명의 평균 근로자당 재해자 수 나누기니까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의 비율이 천인율이고요. 연이 붙었죠? 1년 단위니까 아래 위로 연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천인율은 1년 동안에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요.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이 공식을 왜 나왔는지는 좀 이따 도수율 공부하고 하고요. 자, 옆에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예제. 근로자 수가 200명, 재해자 수가 2명입니다. 재해 건수는 1건입니다.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제가 좀 전에 연천인율은요, 아래 위로 사람에 대한 비율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밑에는 많은 사람이에요. 평균 근로자 수죠. 그래서 연간 평균 근로자 수 200명 분에 위에는 적은 사람이에요. 다친 재해자죠. 재해 건수 필요 없습니다. 그죠? 2명. 그죠? 곱하기 천인에 대한 비율이니까 뒤에 뭐 붙이자? 1000을 붙이자. 그죠? 자,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1000 나누기 100이니까 결국은 10이죠. 그런데 보세요. 재해율은 밑에도 근로자 몇 명, 위에도 근로자 몇 명, 단위가 삭제되고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해율은 아예 적어두세요. 율이라고 붙으니까 퍼센트 붙이기 쉬운데요. 전부 다 단위 없습니다. 실기에서 만약에 단위를 붙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근로자 수, 재해자 수니까 약분하면 단위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도수율이 10이다. 이렇게 도수율이 주어졌어요.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도수율이 얼마입니까? 10이죠. 10 곱하기 2.4 하면 됩니다. 연천인율 얼마죠? 24. 그죠? 단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수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할 때 수는 동그라미 하시고 건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건수. 그죠? 빈도율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100만 근로시간 단위입니다. 100만은 10의 6승입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밑에는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다라고 했죠. 그죠?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인데요. 여기서만 연평균 근로자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비율이라서 나머지 공식은 다 연근로시간입니다. 1년에 총 일하는 근로시간이다. 전체 근로자가 1년 동안 총 일하는 근로시간 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6승 근로시간당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이다. 도수율이죠. 그래서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 시간당 비율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옆에 문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100명이 근로합니다. 100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재해 건수가 2건일 때 도수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좀 전에요. 도수율은
위에 거는 연평균 근로자 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영근로시간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00명이 근로한다 밖에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는가? 밑에 볼게요. 근로자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수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루 몇 시간 일하죠? 하루 8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월 25일이죠. 그죠? 곱하기 한 달 25일인데요. 12개월이잖아요. 그죠? 요걸 곱하면 300일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하는 총 근로시간 수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근로 8시간 곱하기 300일에서 2400시간이다. 주어지지 않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회사마다 작업하는 시간 다를 수 있죠. 9시간에 290일 할 수도 있잖아요. 7시간에 310일 할 수 있죠. 주어진 조건이 주어지면 그 시간대로 곱해서 작업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요. 100명이다라는 조건만 줬고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100명. 자, 밑에 영근로시간수인데 계산해 볼게요. 영근로시간수. 1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 동안 몇 시간 일합니까? 2400시간 해도 되고요.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분해. 위에는 제 건수죠. 2건입니다. 곱하기 100만 근로시간 동안의 제 건수 비율입니다. 100만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일단은 계산 문제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특별히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이런 조건을 준다면 문제 조건에 맞게 적으시면 되고요. 조건이 없다면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단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건 풀어봤는데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인이죠. 1000명이에요. 그죠? 1000명이 1년이죠. 1년 동안 1000명이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 수는요.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 동안 몇 시간 일합니까? 2400시간 일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결국 뭐예요? 240만 시간이죠. 그죠? 자, 시간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도수율. 아까 도수율은 몇 시간 단위라 그랬죠? 100만 시간 단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100만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240만 시간 됩니까? 2.4가 됩니다. 똑같은 시간으로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이 공식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도율입니다. 강하기. 강도라는 건 아까 도수율은 건수할 때 수다, 빈도율이라 그랬죠?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건수가 얼마나 많은가 나타냅니다. 그런데 강도율은 재해의 강하기예요. 재해가 강하다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예요. 근로 손실 일수가 된다. 그죠? 근로 손실 일수는요, 일을 손실한 일수. 아무래도 재해가 강할수록 일 못하고 쉬는 날짜가 많겠죠. 그래서 아까 도수율은 재해 건수 할 때 건수가 들어갔고, 강도율은 강하기이기 때문에 근로 손실일수 들어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근데 아까 도수율은요, 몇 시간당이었습니까? 100만 시간당 그랬다. 그죠? 근데 강도율은 1000시간당, 100만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로 손실일수 비율을 뜻합니다. 자,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연천인율은 인율이라서 아래 위로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근로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0 근로시간 수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요양 근로손실일수. 말도 길고 글도 복잡하니까요. 동그라미는 도수율의 반만 붙이자. 아까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 강도율은 곱하기 1000, 10의 3승입니다.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말로 풀어 적으시오 한다면 1번이고 2번이 됩니다.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을 강도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다 하면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휴업일수, 출근 못하고 쉬는 날짜죠. 요양일수, 요양원에서 요양한다고 출근 못합니다. 입원일수, 그죠? 이것 또한 병원에 입원해서 출근 못해요. 자, 행여나 요게 나온다면 요것도 같이 계산하세요. 가료일수라는 건 사실은 규정에서는 삭제된 지 10년도 넘었는데요. 건설안전의 가료일수라고 최근에 나왔는데요. 자, 치료일수인데 이것도 통원 치료는 안 됩니다. 쉬면서 받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휴업, 요양, 입원, 가료는 전부 다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 출근 안 하는 날이에요. 출근 안 하는 날은 1년이 365일이에요. 그죠? 365일이에요. 그런데 근로일수는 1년 100% 출근하면 300일이래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365일 중에 열흘 입원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300일 중에 열흘 출근 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안 하는 휴업, 요양, 입원, 가료일수는 365일 단위를 근로일수인 300일 단위로 바꿔줘야 근로손실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가료일수까지 내 시험에서 내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휴업이나 요양이나 입원이나 가료일수가 주어진다면 곱하기 365분의 300. 자, 300이라는 건 1년 동안에 근로하는 일수인데요. 근데 문제에서 실제 근로일수가 290일이다 하면 290 대입합니다. 310일이다 하면 310을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 근로손실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문제 한번 볼게요. 그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노란색 하니까요. 자, 위에 문제는 총 200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자, 그런데 재해 건수는 5건 발생했어요. 그 중에 사망이 1건, 5급 장애가 1건, 휴업일수가 30일 생겼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도율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강도율하고 도수율은 밑에가 뭐다? 근로시간수입니다. 그죠? 근로시간수분의 위에는 재의 강하기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고요.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붙이자 곱하기 100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로시간수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200명이죠. 근로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건요. 8시간 곱하기 300일 해도 되고 바로 2400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요양 근로손실일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사망이 1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5급 장애가 1명이다. 요것 때문에 요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볼게요. 사망에 있는 사람하고요. 1, 2, 3급까지는 영구 전 노동불능. 살아는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일을 할 수 없는 단계니까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망하고 1, 2, 3급은 7,500일. 4급 주의하세요. 5,500으로 줄어듭니다. 5급은 4,000, 6급은 3,000, 7급은 2,000이 아니라 2,500 주의하시고요. 8급은 1,000이 아니라 1,500, 825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급 1000부터 시작합니다. 9,000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급이 600입니다. 11급 400, 12, 200, 1300, 50 줄어듭니다. 주어질 때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 더 많아요.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망하고 1, 2, 3급은 7,500일, 4급 5,500, 5급 4,000, 6급 3,000, 7급은 2,200, 815, 8급 1,500, 9,000, 9급은 1,000, 10급이 600입니다. 11급 400, 그 다음 절반이죠. 12급 200, 13급 100,
14급 50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볼게요. 사망이 1명이다. 그죠?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입니다. 더하기 하고요. 5급이 1명입니다. 5급은 4,000일이죠. 4,000 더하기 하고요. 자, 그리고 휴업일수가 30일 생겼다. 자, 30일은요. 출근을 안 하는 일수죠. 휴업, 요양, 입원, 가료까지는 곱하기 출근 안 하는 날은 365일을 실제 근로하는 날로 바꿔라. 근로조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법적인 근로 300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뒤에 곱하기 뭐 하자? 동그라미 3개 붙이자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네. 교재의 예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강도율까지 계산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종합재해 지수입니다. 종합재해 지수는 재해의 강하기, 그죠? 강도율과 재해의 빈도, 도수율을 함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식이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만약에 도수율이 10이고 강도율이 2이다. 종합재해 지수를 계산하라 했다면 루트 도수율 10 곱하기 2는 해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돼요. 계산기에 따라서요. 루트 누르면 10 하고 곱하기 루트 2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려면 본인 계산기 눌러보셔야 돼요. 루트 누르고 괄호 10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셔야 루트가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산기는 루트만 눌러도 10 곱하기 2 해도 계산기가 자동으로 루트가 끝까지 따라가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계산기 사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강도율이 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봤죠. 강도율 공식 한번 더 올려볼까요? 강도율은, 네, 밑에는 0 근로시간수였습니다. 0 근로시간수분의 재의 강하기다라는 건 일 못하고 쉬는 날짜다 그랬죠. 그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죠.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붙여주자. 그죠? 1000이에요. 이게 강도율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풀면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그죠? 1000시간당의 근로손실일수 비율입니다. 그런데 환산도수율 읽어볼게요. 환산도수율, 환산의 동그라미.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 그죠? 1000시간이 아니라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일수를 말한다. 그죠? 자, 그런데 평생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몇 시간이냐면 10만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근로하는 시간이 10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0만 시간 동안의 근로손실일수인 거예요. 아까 강도율이 1000시간 동안의 근로손실일수가 강도율이었죠. 그렇다면 환산 강도율은 뒤에 것만 뭘로 바꾸자? 예, 10의 5승 10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이죠. 그죠? 10만 근로시간당 무슨 비율이다? 근로손실일수 비율이다. 이게 바로 환산 강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0시간 작업하는 동안 이 사람이 근로손실일수가 2일이 있었습니다. 10만 시간 작업한다면, 평생 작업한다면 아직까지 평생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환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산해 보는 거죠, 미리. 그죠? 1000시간이 2일인 사람은 10만 시간 평생 근로한다면 근로손실일수를 며칠이나 발생시킬까? 요거를 환산해 보자. 왜냐? 평생 근로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환산 강도율 구하라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라. 그죠? 일평생 근로한다 하면, 환산해야겠구나. 아직 근로를 덜 했으니까요.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강도율이다. 그죠? 그래서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라 한다면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환산 강도율과 강도율의 비교해 볼게요.
강도율은 몇 시간 단위였죠? 1000근로시간 동안의 근로손실일수 비율입니다. 환산 강도율은요,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인데요. 법적으로 몇 시간? 10만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을 똑같이 비교해야겠죠? 10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만 됩니까? 100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다. 이 공식 나온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환산 강도율 공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강도율이요. 0 근로시간 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인 강도율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1000시간이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죠. 그래서 뒤에 1000짜리 대신에 뭐를 넣어라? 평생 근로시간 수가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몇 시간? 10만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평생 근로시간이 12만이다 주어진다면 주어진 시간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환산 강도율은 0 근로시간 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수가 되는데요. 주어지지 않으면 10만 시간, 법적인 시간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여기 한 개 풀어볼게요. 자, 예. 강도율이 10이다.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그럼 우리 공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산 강도율과 강도율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죠?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입니다.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 몇 시간이죠? 10만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면 1000에다 곱하기 뭐를 해야 10만 됩니까? 100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다 공식이 나왔죠. 문제에서 강도율이 10이다 했으니까요. 1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환산 강도율 얼마다? 1000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환산 강도율을 구하라 했다면 1000 두면 돼요. 근데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근로손실 일수가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1001이라고 단위 붙이셔야겠죠. 며칠입니까? 물었으니까 1000일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산 도수율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도수율의 공식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도수율 뭐죠? 밑에는 연,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 그랬죠? 그죠? 재해, 건수입니다.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많이 붙였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율을 말로 풀어 설명하면 100만 근로시간당 재건수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은 앞에 환산이 붙었죠? 환산은 100만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다? 평생이다. 그죠? 평생 근로한다 하면 환산을 붙여라. 그랬죠? 평생 근로하는 동안 재건수 비율입니다. 그래서 도수율 공식에서요, 뒤에다가 뭘로 고쳐줄까요? 평생 근로시간 수, 몇 시간? 법적으로 10만으로만 고치면 환산 도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만 근로시간당, 다시 말하면 평생 근로시간당 재건수 비율이 환산 도수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환산 도수율과 도수율의 관계입니다. 금방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 10의 6승 시간 단위였습니다.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이죠. 10의 5승 시간 단위입니다. 10의 5승하고 10의 6승이 같아지려면 10을 한 개 나눠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이다라는 첫 번째 공식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환산 도수율은요. 0 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도수율이죠. 100만 근로시간당 재건수 비율이죠. 그런데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수, 법적으로 10만 시간입니다. 그죠? 10만 평생 근로시간당 재건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어놓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도수율이 10이다.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 또 생각해 볼게요. 환산 도수율과 도수율입니다.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 100만 시간 단위인데요.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단위죠.
두 개가 같아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누기 10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환산도수는 도수율 나누기 12 공식입니다. 현재 도수율이 10이니까요. 10 나누기 10 하면 1입니다. 자, 단위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환산도수율 1이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가 2건 발생되었습니다.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구하는데 조건 줄게요. 단 평생 근로 시간수가 12만이다 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이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공식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산 도수율은 일단 도수율 공식, 그죠? 밑에는 일하는 0 근로 시간수분의, 그죠? 위에는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 그랬죠? 재해 건수입니다.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도수율입니다. 환산 도수율이니까요. 곱하기 평생 근로 시간이죠. 평생 근로 시간수. 자, 주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10만 시간인데요. 현재는 문제에서 평생 근로 시간이 12만이다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대입합니다. 자, 200명의 근로자가 일할 때 연근로시간수는요. 200명 곱하기 2400시간 해도 되고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해도 됩니다. 이때 재해 건수는 2건이 났습니다.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수는 12만이다 주어졌기 때문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12만 시간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했다, 그죠? 환산도수를 구하라 했다면 셋째 자리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계산하라 했다면요. 예를 들어 2.25가 나왔다. 그죠? 뭐 25 얼마 나왔습니다. 자, 요거 몇 건이라고 적을까요? 절상입니다. 건수하고 일수는 2.25건이 아니라 3건.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92.91이 나왔어요. 그죠? 며칠이죠? 무조건 올려서 93일. 만약에 92.11이 나와도 무조건 올려줍니다. 반올림이 아니에요. 그죠? 92일을 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하루 더 올려서 93일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ppm과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 ppm하고요.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은 둘 다 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농도를 ppm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ppm으로 주어진 값을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으로 바꾸어라.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인 값을 ppm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상호 농도 변환에 관한 공식인데요. 별표 3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고요. 2과목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1과목에서는 우리가 그 노동부 고시에서 노출 기준 고시에서 농도 단위가 2개 다가 되다 보니 간혹 1과목에도 또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풀다가 이거 어떻게 풀이할까 하실까봐 1과목에 먼저 설명드립니다. 미리 공부하시면 2과목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농도 변환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시 1기압일 때입니다. 0도시 1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22.4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 자, 요거는 왜 나왔나 하지 말고요. 그냥 이게 우리가 암기하겠습니다. 왜 기본식이 어떻게 나왔는가까지 생각하면 이게 너무 범위 넓어져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은 22.4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0도시 1기압에서는 기초의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이지만 21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1리터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은 문제에서 21도시 1기압이다 주어지면 24.1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도시 1기압에서는요.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의 부피는 더 커지죠. 그죠? 25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가 됩니다. 자, 이때는요.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은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식을 우리가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은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다. mw. 그죠?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ppm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인데 요 밑에 1분의잖아요. 그죠? 분수는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4.45 곱하기 미리그램 퍼 미터 3승 했는 거는 1 곱하기 요거죠. ppm 곱하기 분자량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ppm은 이라고 바꾸면 되죠. ppm은 하면 곱해 적는 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분자량 분의 24.45 곱하기 미리그램 퍼 미터 3승 이렇게 식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ppm을 구하라. ppm은 그죠? 문제에서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주고 ppm을 구하라 한다면 이렇게 식을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ppm 값을 주고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구하라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앞에서 제가 예제식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입니다. 21도씨 1기압에서 분당 100ml씩 60분 채취한다. 분당 10ml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10ml per minute다. 그죠? 이렇게 60분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 벤젠이 2mg이 검출되었습니다. 벤젠은 몇 ppm인가? 라고 했고요. 현재 조건은 21도씨 1기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에서는요. 자, 지금 좀 전에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은 그죠? 자, 0도씨 1기압은 22.4. 지금처럼 21도씨 1기압일 때는요. 24.1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다. 그죠? 근데 지금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구하라 한 게 아니라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ppm을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ppm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1분의 하고 이렇게 금방 했듯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죠? 24.1 곱하기 미리그램 퍼 미터 3승 했는 거는 ppm 곱하기 뭐다? 분자량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ppm은 하면 곱해 적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간다 그랬죠? 분자량 분의 24.1 곱하기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 요거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요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pm은 해서요. 자, 이제 ppm은 옆에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ppm은 해서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78이다 주어졌죠. 그죠? 78분의 자, 21도씨 1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는 24.1입니다. 곱하기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요거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따로 떼볼게요. 미리그램은 2mg을 검출했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터 3승인데요. 자, 지금 분당 10ml씩 60분 채취했다 했으니까 아까 지금 보세요. 분당 10ml를 10분당이죠. 1분이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60분 채취했다. 이렇게 곱해줘야 미니트가 없어집니다. 그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10ml 곱하기 60이 남았죠. 그럼 요거는 600ml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밑에요. 미터 3승 퍼 미니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일단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꿀게요. 그죠? 1000ml가 1리터입니다. 1리터. 그죠? 1리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터를 또 미터 3승으로 바꿀게요. 1000 리터가 1미터 3승입니다.
그럼 결국은 말하면은요, 뭐죠? 10의 6승 ml가 1m의 3승인 거예요. 그래서 600ml를 미터 3승으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뭐 해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반대로 곱해줘야 된다. 그죠? 왜냐면 작은 값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예, 미리그램은 2mg인데요. 밑에 미터 3승은 뭐가 되겠습니까?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요. 리터를 반대로 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꿀 때는 예, 리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미터 3승 됩니다. 근데 밀리리터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3승, 3승에서 미터 3승이 된다. 이 단위가 어려우시면 이거는 그냥 너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할게요. 지금 요각 그대로 계산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mg이고요. 밑에는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다.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ppm 값이 나오겠다. 그죠? 자, 이렇게 예, 계산하시고요. 계산해서 역시나 계산값은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죠. 몇 ppm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예, 역시나 본교재 들어가시면 예, 공식 옆에 예제 문제 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의 흑강도는요, 요거 2과목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흑강도에 있는 로그 투과율분의 1이다. 그죠? 요거 그냥 공식 기억하시면 돼요. 로그 투과율분의 1. 그죠? 요거는 실기까지는 안 나오고 필기용입니다. 흑강도 A는 로그 투과율분의 1이다. 교재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인데요. 시간가중은 하루 8시간 동안 반복해서 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은 평균 농도다. 그랬죠? 8시간의 평균 농도입니다. 그래서 TWA, 시간가중 평균 농도 환산값은요. 8시간 분의 발생 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농도 곱하기 시간을 다 더해서 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C1이라는 거는 농도가 2ppm이라고 할게요. 2ppm에 네, 60분 노출되었습니다. C2는 10ppm에 네, 120분 노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질은 예, 요것도 5ppm인데 2시간 4시간 240분 노출되었다. 그죠? 미니트. 자, 이때 시간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계산하라 한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8분의 8시간 분의 첫 번째 물질 농도 2 곱하기 노출된 시간 60 플러스 두 번째 물질 농도 10 곱하기 노출된 시간 120분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5ppm 곱하기 240. 그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유해인자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다 60미니트다라고 했죠. 8시간이죠. 그래서 단위를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 다시 바꿔볼게요.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죠? 2ppm 곱하기 60분은 1시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60분 분의 60,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0ppm 곱하기 60분의 120분, 2시간이다. 그죠? 플러스, 예, 5ppm 곱하기 60분의 현재는 240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다 더해서 8시간으로 나눠주면 TWA의 환산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지수 및 노출기준인데요.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데 단골 출제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자, T는 뭐냐면 주어진 노출기준 TLV입니다. 예. 그 다음 C는 화학물질의 측정치입니다. 뭐 농도가 될 수도 있고 시간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문제 내볼게요. 노출 기준이 10ppm인데요. 현재 C1 물질은 10ppm에 현재 측정하니까 1ppm 나왔습니다. C2는 예, 2ppm인데요.
현재 측정하니까 20ppm 나왔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쉽게 10인데 10으로 나왔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은, 1ppm인데요. 이것도 1로 나왔다. 계산하기 쉽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노출 지수입니다. 얼마나 노출되는가 노출 지수 EI는 밑에 노출 기준 TLV분의 노출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은 10ppm분의 현재 측정값도 10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2ppm인데요. 측정하니까 20만큼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노출 기준 1ppm인데요. 측정하니까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죠? 1, 요거는 10, 1이니까 다 더하면 12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노출 지수 EI입니다. EI가 1보다 클 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EI가 노출 지수가 1이라는 게 노출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크다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고 EI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노출 기준 미만이다. 아직 노출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혼합물의 TLV, 만약에 문제에서 노출 지수를 계산하라면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죠? 12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혼합물의 TLV TWA를 계산하라 했다면, 자, 혼합물의 TWA,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물질을 섞었을 때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를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EI분해니까요. 12분해. 계산했는 노출 지수분해. 측정치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측정치는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10이었죠. 그죠? 10ppm. 두 번째 얼마입니까? 20. 세 번째 얼마죠? 1. 그죠? 요거를 다 더해서 계산하면 이제 세 가지 물질이 혼합되었을 때의 TWA 농도가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교재 보시면서요.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액체 혼합물일 때입니다. 액체 혼합물의 구성성분. 액체는 전체 중에 몇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할 때 혼합물의 허용 농도, 노출 기준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밑에는 TLV예요. 노출 기준이니까 TLV다, 그죠? 자, 첫 번째 물질의 TLV가 10이다라고 할게요. 두 번째 물질 20이다. 세 번째 물질 30이다라고 할게요. 자, 요 위에 거는 액체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구성비인데요. 첫 번째 물질은 10% 들었다 똑같이 요거 조금 바꿀게요. 세 가지니까 이렇게 20% 들었고 두 번째 물질이 50%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물질이 30% 들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100%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문제 주어졌습니다. 자, 혼합물의 노출 기준을 계산해 보시오 했습니다. 밑에는 TLV 첫 번째 물질이죠. 10ppm분의. 그죠? 자,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죠? 퍼센트 때문에 0.2다. 그죠? 플러스 두 번째 거는요. 20입니다. 분의 50%니까 0.5죠. 플러스 세 번째 거는 30인데요. 농도 30분의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0.3이죠. 그죠? 분의 퍼센트를 뗐을 때는 0.2, 0.5, 0.3 더하면 다 더했는 값이 1이죠. 퍼센트 뗐을 때는 1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는 또는 했죠. 그죠? 퍼센트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퍼센트 그대로 넣으면요. 요거는 10분의 첫 번째 거는 20% 플러스 20분의 두 번째 거 50% 플러스 30분의 세 번째 30%죠. 퍼센트 값을 그대로 넣으면 세 개를 다 더하니까 100이잖아요. 위에는 1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계산하면. 그죠? 그래서 퍼센트 값을 그대로 대입할 때는 분자 100이 되고 퍼센트를 뗀 값을 대입하면 분자는 1이다. 이렇게 넣으나 둘 다 틀리지 않았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 예제 꼭 풀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노출 기준. 별표 3개인 거 보니까요. 실기까지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급성, 독성 물질일 때는
짧은 시간 내 중독이 되잖아요. 급성은. 그죠? 급성 중독일 때는 보정 노출 기준은 8시간 노출 기준 곱하기 H분의 8이다인데요. H는 실제 노출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의 노출 기준이 100ppm인 물질이 있습니다. 8시간의 노출 기준이 100ppm인데 지금 4시간 동안 급성 중독 노출되었을 때 노출 기준을 계산하라 했다면 보정해야 됩니다. 그죠? 8시간을 4시간으로 보정해야 됩니다. 8시간 노출 기준 100 곱하기 현재 노출 시간 4시간분의 8시간.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이 8시간일 때는 급성 중독되는 노출 기준이 100이지만 4시간 될 때는 얼마가 된다? H분의 8 맞죠? 그죠? 그래서 실제 노출되는 시간 4시간분의 8. 요거를 계산해주면 급성 중독되는 노출 기준이 나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 중독일 때. 만성은 서서히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고요. 만성은 주간 기준입니다. 보정 노출 기준은 8시간 노출 기준, 보통 TWA 다 8시간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8, 5, 40, 일주일 동안의 총 노출 시간 8시간이죠. 실제 일주일 동안에 노출되는 시간분의 40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 아무래도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RF는 뭐냐면 보정 지수입니다. 보정 지수를 계산하는 거, 보정 지수는 H분의 실제 노출된 시간입니다.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8시간이 아닌 9시간, 7시간, 12시간, 실제 노출된 시간분의 8시간 곱하기 16분의 24에서 H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할 때요, 요 공식을 기억할 때, 요렇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8하고 26을 더하면 2개 더하면 얼마예요? 24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24가 되려면 24에서 H를 빼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더해서도 24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기준 시간, 실제 노출된 시간 H분의 8이죠. 요거 기준으로 하시고요. 곱하기 하시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해서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6이다. 그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24가 되려면 24에서 H 빼야 된다. 그죠? 요거 기준 하시면 됩니다. 실제 노출된 시간분의 8. 그죠? 하시고요. 아까 똑같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해서 24, 요렇게 해서 24 만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정 지수입니다. 그죠? 일주일하면요, 40이 되고, 곱하기, 그죠? 일주일 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정된 노출 기준은 보정 지수 곱하기 실제 노출 기준, 허용 농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예제 한 개 풀어볼게요. TLV가 100ppm인 물질이에요. 실제 작업 시간 4시간입니다. 브리프 스칼라 보정한 허용 농도는 브리프 스칼라법으로 보정한 허용 농도를 계산하라. 자, 그럼 우리가 브리프 스칼라 보정 방법에서 보정 지수부터 계산할게요. 자, 기준이 H, 실제 노출, 작업한 시간분의 8시간 그랬죠, 그죠? 자,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해서 24가 되려면 16. 대각선 24가 되려면 24-H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대입해 볼게요. 지금 노출된 시간 4시간입니다. 분의 8 곱하기 16분의 24- 실제 노출 시간 4시간.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죠? 노출 지수 나왔다, 그죠? 근데 지금 계산한 건 보정한 허용 농도 구하라 했으니까 허용 농도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도는 계산한 노출 지수 계산했다, 그죠? 계산했는 값 곱하기 8시간 동안의 노출 지수가, 노출 기준이 지금 100이다 줬으니까요. 100을 곱하면, 보정한 4시간 동안의 허용 농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조금 해보셔야 또 공식 암기가 되니까요. 역시나 교재에서, 예제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앞에서 1과목에 대한 암기형 문제 끝나셨다면 1과목 계산형 문제 요거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 예상 문제인데
만약에 산업기사의 단원 예상 문제가 없다면 강의만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도움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짧게 강의 들으시고 저 뒤에 기출문제에 보면은 기출문제 1과목 꼭 풀이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암기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까지 하면 1과목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명했는 거 이외에도 많이 나오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또 기출문제 풀이 강의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2과목 이제 내용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